안녕하세요. 올해 한방내과 전문의가 되고 이제 공직이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미입니다. 네, 일단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홍보이사님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제안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의의 어떤 이런 메인스트림을 가지고 계신 전문의 선생님들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이 파트를 맡아도 될까 걱정을 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대 1, 2학번으로 졸업을 했고요. 광주에 있는 청년한방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청년한방병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제가 레지던트 2년 차 가을쯤 되던 시점에 정말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의극장이 돼가지고 한 2, 3개월 차 되던 시점에 이제 좀 갑작스럽게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동 수련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3년 차가 되는 시점에 이동 수련을 하려다 보니까는 사실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에 연락을 했는데 이제 좀 여의치 않아서 다행히 이제 제천 세명대한방병원에서 이제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제천 세명대병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1, 2, 3년 차 중에 유일한 내과 전문의로 수련을 마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대구에 위치한 이웃집 한의원이라는 곳에서 공직의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수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사실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공부보다는 공부 외적인 부분들에 좀 정신이 많이 팔려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대외 활동들도 하면서 저는 그때는 되게 건방진 생각이었는데 진료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잘 몰랐어요. 이제 맨날 아픈 사람들만 좁은 진료실에서 마주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임상 한의사보다는 다른 쪽 일을 하는 게 더 적성에 맞겠다 싶어서 이제 뭐 예방의학 교수님과도 이제 따로 이야기도 나누고 아니면 공직이나 다른 방향의 길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본과 4학년 딱 이맘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청양한방병원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얼핏 이런 병원이 있다더라 좀 특이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이제 폭풍 검색을 하고 입학 그 수련 설명회도 가서 듣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이제 지방에 위치해 있더라도 수련을 해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해남방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수련 입사한 이후에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세명대 안방병원에 가니까 또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나름대로 또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련을 하기 전에는 꼭 수련을 해야겠다, 내가 전문의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수련을 한 이후에 이제 전문의라는 어떤 타이틀, 전문의를 따는 수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제 지금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는 굉장히 한방내과 전문의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제가 수련을 이제 지속하고 사실 중간에 이제 세명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련 과정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도 있었는데 돌아보고 나가서는 마치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왼쪽이 제가 2년차 때 청양한방병원에서 봤던 환자군이고요. 오른쪽이 세명대한방병원에 가서 봤던 3년차 때 뵀던 환자군이에요. 이제 병원에 따라서 보는 환자군이 정말 이렇게나 다르고 병원의 분위기가 이렇게나 다르구나 굉장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과정이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내과 전문의를 이렇게 수기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몇백 명의 환자 정보를 저렇게 수첩에 수기로 적느라 손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이제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무지하고 겁없이 수련을 시작했던 터라 구체적으로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새 후배님들은 굉장히 진짜 많이 알아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 잘 알고 있듯이 일반 수련과정 인턴 1년, 전문 수련과정 레지던트 3년,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국가고시 이론과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과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제 학회 활동이라든지 원외, 원내 학술 활동에 대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다 제출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논문도 이제 각 연차마다 써야 하는 논문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환자 같은 경우도 충분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한의 요건이 내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백 명이 되어가지고 그런 환자 정보까지도 다 저희가 봤던 환자를 내용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학술 대회하고 논문 그리고 이제 봤던 환자 수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이제 국가 시험 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는 진짜 딱 이제 4년 졸업한 지 4년 되었고 4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동기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4년이란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인턴 수련만 마치고 뭐 다른 이제 봉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개원을 한 친구도 있고요. 수련을 마치고 이제 저처럼 이제 갓 세상에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수련이 꼭 필수적이다, 수련 꼭 해.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청연에서도 수련 정보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후배님들을 자주 만났었는데 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제 수련 과정을 정말 본인의 것으로 정말 잘 소화해서 잘 만드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고 수련을 하고 나서도 내가 수련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는 친구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국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우리 젊은 날들 너무 힘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Q&A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후배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따라서 조금 더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 바로 취업 그리고 병원 수련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이 얘기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단점은 첫 번째 이제 경제적으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월급이 같이 졸업해서 취직한 친구들, 봉직이 친구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학자금 대출이 많다거나 가정 형편이 조금 빨리 이제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 날을 4년이나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도 각 개인의 이제 의지와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자유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료 여건상에서도 사실 봉직이 원장으로서와 수련의로서는 재량권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련의는 당직을 비롯해서 많은 시간 이제 병원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시간 측면에서도 조금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 수련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전문의 타이틀을 이제 전문 수련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타이틀을 딸 수 있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후배님들께 기회가 되면은 일반 수련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봉지기로 바로 나가면 사수가 붙어서 나에게 교육을 해주는 경험은 사실 거의 해보기 힘드니까요. 이제 근데 수련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기존의 선배님들한테 옆에 붙어서 교육을 받으면서 차팅을 쓴다거나 기본적으로 환자 응대를 한다던가 또 병원 근무 같은 경우에는 약물력 조사, 과거력 조사 같은 걸 좀 자세하게 하는 방법들, 술기들을 다양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환자를 보는 경험들. 입원 환자를 경험하는 거는 분명히 외래 환자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희 다양한 입원 환자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물어봐 주셨는데요. 정말 수련 유무와 또 다르게 어느 수련병원에서 어느 과를 수련했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대학병원, 사병원 또는 일반 수련, 전문 수련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전대 출신으로 대전대 한방병원을 경험을 했고 세명대에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세명대 한방병원을 경험했고 이제 주변에 이제 들어보면 다른 대학병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 특성에 따라서도 이제 어느 과는 심계내과가 엄청 빡빡하다, 어느 과는 재활의학과가 엄청 빡빡하다 이런 식으로 병원마다 교수님 스타일마다도 너무 다른 것 같고 사병원 같은 경우도 자생한방병원과 이제 제가 소람한방병원 썼죠. 소람한방병원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 수련을 하고 나서 많이 선택하는 진로는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일단은 묶여있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이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수련을 하면서 복수 면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때 이제 의전원 준비를 하시는 분도 보고 그러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방병원 과장이나 한의원 부원장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교수 이제 펠로우 자리로 가는 분들도 덜어보긴 했는데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금전적인 부분도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시고 왜냐면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고 하시니까 그리고 전문의를 따고 바로 개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조금 어느 정도의 완충 기간을 가지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개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았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병원 수련을 하지 않고도 전문성 어필할 수 있는 방안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아 전문 한의원에서 소아 전문 진료를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개원한 친구들도 많고요. 이제 부인과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다가 부인과 전문으로 계속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시는 분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꼭 병원 수련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정말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질환군이 있고 그 질환군을 계속해서 진료를 보며 케이스를 쌓아나가고 그 부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 있는 과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한의사 전문의 전공 과목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문의를 땄을 때 당장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신경정신과의 경우에는 이제 이정병기요법이라는 그 전문의만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의원의원 같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으로 보는 병원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진료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전문의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외의 다른 과는 아직은 그런 수가적으로 차별화가 있는 항목은 없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 사실 침구랑 재활의학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각광받고 있고 임상에서도 근골격계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앞으로 다른 과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잘하는 진료 과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과들도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방내과 전문의로서 선배님들이 이전에는 한의사 전문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걸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을 시켜주시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주시고 저술 활동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대중적으로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진 측면이 큰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배출되는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의들도 계속해서 이런 전문의로서의 메리트를 만들어갈 수 있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전문의 타이틀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 저희 한의원은 명찰도 없고요. 부원장 이력을 홍보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 진료실 사진인데 그냥 똑같이 진료를 하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제 가슴팍에 손가락 한 마디만한 명찰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것도 처음엔 저희 직원분이 부원장 한의사 김은미로 명찰을 만들어 주셨다가 대표 원장님이 전문의 넣어서 다시 만들라고 하셔서 전문의 명찰을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걸 달고서 아무 생각 없이 진료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지역 맘카페에 저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달린 댓글이 저거입니다. 저는 이 손가락 한마디를 환자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수련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부인과 전문의로 로컬 부원장 하고 계신 선생님이 있는데 환자분이 멀리서 부인과 전문의를 검색을 해서 부인과 전문의가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김포까지 찾아와서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전문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또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신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여한의사로서 강점을 가지는 진료 분야는 이제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왔던 거가 제일 가장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추나를 하니까 여성분들 청골 교정을 할 때 엉덩이에 손을 맘 편하게 대고서 그냥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와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 정말 저거는 진짜 여한의사로서 강점을 가지는 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저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다른 남자 원장님 백업 이제 대리로 침 치료를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엎드려서 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간호사가 침 놓는가 배?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런 환자분들 물론 계시죠. 근데 자신감 있게 저희도 대하고 그러면 뭐 크게 무시당하는 상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성향별 진로는 앞서서 다른 이제 연사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전문이라고 해도 수련병원에 따라서 너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개인별 진로를 이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s the right of you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 right가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가장 나에게 맞는 거, 내가 가장 끌리는 걸 해야 후회가 덜 남으실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같은 자리를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의사 인터뷰팀 인테그리티의 인터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홍보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저희 이제 자체 홈페이지 외에도 아래가 인스타그램 주소인데 저기로 어떤 거든 궁금한 거 아무거나 이제 DM 보내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저 외에도 5분의 이제 여성 한의사분이 같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열심히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제 개인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